사랑은 전쟁터, 싸움 없는 사랑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사랑은 종종 전장에 비유됩니다. 이상적으로 사랑은 이해와 애정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상태일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일상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애무와 따뜻한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때때로 서로에 대한 심리적 고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일수록 사랑은 적개심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사랑과 싸움은 애증으로 묶여있는 혈족처럼 보일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이 복잡한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싸움은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외부 세계와는 별개로 두 사람 간의 강렬한 감정적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됩니다. 연인들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상황 탓으로 돌리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은 전적으로 그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일상을 오해의 지뢰밭으로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기본적 귀인 오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그들의 성격이나 의도에 기인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지적 오류는 연인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싸움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연인 사이의 싸움은 종종 오해와 잘못된 의사소통에서 비롯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는 열정적 양가 감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 양가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특히 강렬한 감정이 얽힌 연인관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양가 감정이 인간의 뇌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랑과 분노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쪽 감정이 다른 쪽 감정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 해석 편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특히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연인들은 서로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점점 심화되며 서로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의 악순환은 상호적 적대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상대방도 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인들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랑과 증오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과 분노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서로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러한 감정의 급격한 전환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빗질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 가르랑거리는 고양이가 쓰다듬는 손을 멈추자마자 맹수로 돌변하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도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덕스러움은 연인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사랑과 싸움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싸움꾼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지속적인 갈등이 반드시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계 개선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관계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조절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싸움은 인간관계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감정은 때로는 상반되지만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인들은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전장과 같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와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갈등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싸움을 증오하지만 싸움은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잘 관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하지만 틀렸습니다. 물도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은 깨지기 쉽습니다. 무릇 부부 사이가 이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별것까지 가는 부부싸움. 다음과 같은 교통체계를 따라 안전 운행을 해보리입니다. 1. 집안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라. 상대방이 소프라노로 나오면 베이스로 깔고 테너로 나오면 알토로 쿨다운 시켜라. 2. 상대방의 서툰 행동을 볼 때마다 배우자의 이마를 쳐다보며 이런 간판 글씨를 읽어내라.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3. 약점이나 실수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가 오히려 득점 찬스다. 4. 상대방이 들릴 정도로 한숨을 내쉬지 마라. 한숨 대신 심호흡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라. 5.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두 사람이 동시에 던지면 받을 손이 없다. 화를 낼 경우라도 공수교대로 페어 플레이를 해라. 6. 피는 건드리지 마라. 뱀은 저희들끼리 싸울 때 독을 내뿜지 않고 말은 뒷발굽질을 안 한다. 7. 싸우더라도 관중은 절대로 두지 마라. 자녀들 앞에서 싸우게 되면 불행이라는 유전자를 전이시키는 것과 같다. 8. 주제를 좁혀라. 동시상영은 삼류 극장에서나 한다. 보다 세밀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어라. 9.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라. 폭탄을 안고 뒹구는 일과 다를 바 없다. 그날의 문제는 그날 풀어내라. 10. 싸움은 절대 피하지 마라. 건강한 부부란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가 아니라 잘 싸우는 부부다. 유일하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부 스포츠는 부부싸움밖에 없다. 기왕이면 멋지게 지고 멋지게 이겨라. 승자는 패자에게 아량을 베풀고 패자는 승자를 축복해 주어라. 부부라면 누구나 논쟁이나 말다툼을 한다. 이는 건강한 관계를 다지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자. 둘 사이의 논쟁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부부 심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둘 사이의 논쟁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이나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다. 과거 실수들 중에 부부싸움을 할 때 비겁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보낸 세월이 긴 부부일수록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민감한지, 무엇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지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면 둘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다. 현재 다투고 있는 논쟁과 관련이 없는 일을 들춰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기도 한다. 임상심리학자 지나 델루카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본인 스스로 나중에 후회하는 패턴을 보인다. 본인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는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논쟁 중인 이슈에만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논쟁 중 자리 뜨기. 논쟁 도중 중간에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뜨면 둘 사이의 오해가 풀리지 않고 쌓일 위험이 있다. 또 혼자 남겨진 상대방은 혼란과 외로움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가족 상담사 에이미 베이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이 자리를 많이 뜨는데 이는 자신이 분노를 표출할까 두려워서 혹은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수동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수동 공격은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공격과 달리 빈정대거나 무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를 말한다. 상대와의 논쟁을 벌이는 순간이 버거워 휴식이 필요하다면 논쟁을 중단해도 좋다. 하지만 무작정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단해야 한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입장을 조율하고 싶지만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면 된다. 빨리 결론 지으려는 태도,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아직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종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성급하게 의견 합치를 내리거나 결론을 지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위험이 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심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내리는 편이 보다 바람직하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 부부 사이의 논쟁은 둘 중 한 명이 이기고 지는 경쟁이 아니다. 논쟁이 뜨겁더라도 누가 옳고 그른지 평가 내리기보다 상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관점을 반영해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자 메시지로 해결하기. 논쟁이나 싸움으로 껄끄러워진 분위기를 문자 메시지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행복한 표정이나 장난스러운 표정의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는 식의 갑작스러운 문자 메시지는
오히려 눈치 없는 행동처럼 보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문자를 통해서는 말투, 목소리, 표정, 제스처 등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상대와의 논쟁은 면대면으로 얘기를 나누며 푸는 것이 가장 좋고, 최소한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자신의 의도 설명하기. 자신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든 혹은 어떤 행동을 했든 나쁜 의도는 없었다며 변명하기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좋은 의도에서 혹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의도 없이 오해 살 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다 해도 이미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둘 사이가 틀어지지 않는 전략이다. 그 다음 차분하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도록 한다. 상대는 나의 숨은 의도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 보다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